계산합니다. 불균등 증자의 세금 문제. 우리가 이제 증자를 균등하게 하는 경우는 뭐 액면 발행이든 저가 발행이든 고가 발행이든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불균등 증자를 할 때 고가 발행할 경우나 이렇게 만약에 그 시점에 실제적인 주가를 발행할 경우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불균등 증자할 때 고가 발행이나 저가로의 발행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나 아니면 주주에 따라 배당, 상여, 기타 사회적 문제가 나옵니다. 특수관계인인데 불균등 증자 시 특히 세무적 관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불균등 증자의 정의와 특성인데 일단 특정 주주 간 이익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거죠. 내가 회사가 주가가 이제 만 원짜리인데 실제적으로 주당 평가를 했을 때 근데 이거를 2만 원에 들어온다 제3자가 그러면 이 만 원에 대해서 차이 부분을 어느 상대방의 혜택을 보잖아요. 그래서 특수관계자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회사인데 주가를 평가했는데 만 원이에요. 근데 이걸 아버지가 3만 원에 들어온다 그러면 2만 원 차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녀가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증여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발생 원인은 신주 발행 시 기존 주들이 신주 일권 포기 불균등 배정이다. 만약 아들도 똑같은 3만 원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문제가 없겠죠. 일부 주주는 이득이고 일부는 손실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세법 관점에서는 이익의 분여 행위로 간주되어 가세를 한다는 거죠. 자, 불균등 증자의 주요 유형은 이제 저가 발행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회사가 이제 반대로 아버지 회사예요. 아버지 회사가 주가를 평가해 보니까 3만 원이에요. 근데 아들이 만 원에 들어온다면 결국은 아들한테 2만 원에 대한 이득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에, 만약에 아버지도 똑같이 그 평가를 해서 들어온다면 상관없겠죠. 또 고가 발행은 앞에 말씀드린 거고 이 실권주 처리 때문에 발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상한 우선주나 전환사채를 통해서 또 유리한 조건을 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수종호 주식인데 이게 보통주하고 전환주, 전환사채, CB, BW 이런 게 있습니다. 이익 분여 계산은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증자 후 주가하고 그때 당시에 가액하고 차이를 비교합니다.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고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신주 발행 가격과 실제 평가 가격 차이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이는 주식의 실질 가치와 거래 가격 간의 격차를 반영하여 산출합니다. 가세 처리는 특수관계자 거래 경우에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에 대해서 그 차익에 대해서 가세를 합니다. 예, 상속증여세법 39조입니다. 증자에 따른 이익이 증여고 제1항 2호인데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자, 실권 처리를 했어요. 특수관계자의 하나입니다. 이 경우에 일단 가세 요건은 차익이 30%이거나 3억 중에 둘 중 5하죠. 둘 중 차이가 발생하면 이거를 시가로 증여 보고 이 차익을 증여로 가세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3억 미만의 경우는 문제가 없겠죠. 아니 30%이거나. 그러니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걸리면 뭐 1억짜리를 1억 3천까지는 문제 없겠죠. 만약에 1,000만 원이면 주당 만 원짜리 13,000원이나 7,000원에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그런데 이제 3억이라는 배려가 있기 때문에 큰 회사 경우는 또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득은 어떻게 냐 이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냐면 A하고 B 균등 증자 시 일주당 평가 금액이 있죠. 만약 균등 증자로 가정하면 일주당 평가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A에서 마이너스 B를 인수가를 빼서 신주 인수자 특수하게 실권 주수를 구해서 증자후 신주 인수자후 지분 비율을 곱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실제 케이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전문가에 맡겨야 됩니다.
이게 신수인주사의 특수관계인의 실권주주 주수, 그다음에 정자후 신주인수사의 지분 비율로 해서 C가 징역재산가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실권주를 재배정할 때 특수관계 무관입니다. 세 개는 실권주 불균등 배정, 제3자 배정. 이게 3자 배정이 맞겠죠. 누가 투자자가 들어올 경우에 제3자 배정이 하는데 특수관계 무관인데 이 차액이 이제 동일 라운드에 있던 사람들이 증자로 같이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제3자가 3만 원에 들어왔다 모두 3만 원에 들어오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되냐? 이게 투상계 무관입니다. 증여재산가는 증자 후 일주당 평가가액에서 증자 후 일주당 평가가액이에요. 만약 증자 전에 평가를 해보니까 만 원짜리예요. 근데 회사가 어떤 그 제3자가 3만 원에 들어왔다. 근데 50%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만 원과 3만 원에 이제 기존 5대 5로 들어갔다는 가정하에 그럼 지분율은 평가하면 5대 5니까 섞으면 증자후 일주당 평가액은 2만 원이 되겠죠. 그럼 신주 인수당 인수가액은 3만 원이죠. 2만 원하고 3만 원 차이. 그러면 3만 신주 인수당 인수가액이 있는데 이제 배정받은 실권 주식수에다가 초과 배정 주식수 이게 배정받은 실권 주식수겠죠. 그다음 초과 배정수도 있고 실권 주식수가 많겠죠. 왜냐하면 제3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증자 후 일주당 평가 가액에다가 신주 일수당 인수가액. 이게 그 전에 만약에 어떤 회사는 3만 원에 들어왔는데 근데 이 사람은 만 원에 들어왔다. 그러면 3만 원과 만 원 차 2만 원과 만 원 곱하기 하면 만 원이 나오잖아요. 배정받은 실권 주식수는 그 차액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적용 사례와 계산 예시인데 이제 저가 실권주 재배정인데 특수관계에서 얻은 이익은 시가 마이너스 발행가 그리고 재배정 주식수고 이제 고가 순주 발행이죠. 고가 순주 발행은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투자에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그 주변 발행가 마이너스 시가. 그러니까 발행가가 뭐 3만 원이에요. 근데 시가는 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만 원과 만 원 차이 곱하기 인수 주식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환사채 발행은 이제 전환시 주식가치에다가 사채 발행가액을 빼서 전환 주식수를 곱하는 거고요. 근데 소득 처분은 이제 이익 발생 시 수익의 기속 주체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 처분이 되는데 법인이면 기타 사일주, 개인 주주는 배당이나 상여로 처분이 됩니다. 특히 개인이 기속되는 경우는 증여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 법적 쟁점은 이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특수관계가 없을 경우에도 과세가 됩니다. 자, 특정 거래가 부당행 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자, 세무상 시가를 어떻게 산정한지, 증자 후 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도 중요합니다. 이제 불균등 증자는 이제 법인세법에서 부당행 계산 부인으로 보기 때문에 조세 회피 수단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균등 증자를 한다 그러면 증자를 할 때는 반드시 특수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식의 공정가치를 평가하고 그 주식이 얼마인지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증자를 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제3자 신주인수권 할 때도 그럽니다. 자, 문서 및 기록 유지인데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상세히 문서하고 세무조사 대비해야 되고 불균등 증자 후 주기적으로 재무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균등 증자할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을 설명했는데 이 불균등 증자의 경우는 특수관계자 있을 경우는 반드시 뭐 조심을 하셔야 되고 특수관계자 없을 경우는 그 증여이익이나 이런 게 얼마나 되는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불균등 증자에 대한 세금 문제 정리해 봤습니다.